네, 안녕하세요. 대감학원 예지쌤입니다. 오늘 한광고등학교 2학년 영어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시험 끝나자마자 시험지를 받아서 좀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높은 적중률로 시험 대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한광고등학교 2학년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하고 이제 모의고사 3개년에 해당하는 범위가 출제 범위였는데 실제 30문항 중에서 교과서는 2문항밖에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모두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거나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중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변별력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문제의 경우에 선지 어휘를 좀 까다롭게 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객관식을 충분히 다 맞고 싶은 친구라면 이렇게 선지 어휘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감학원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항상 중요하게 지문별로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고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훈련과 연습이 충분히 된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제 한강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법과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도 서론 문제 중에 9문항, 즉 3분의 1 정도가 어법과 어휘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어법 중요한 포인트를 지문마다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문에서 사용된 어휘랑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동의어도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학년과 다르게 2학년 시험에서는 변화된 서술형 스타일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고 시험은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경향을 항상 대비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또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놀라운 적중률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실제 우리 친구들 수강생 사례들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시험에서 98점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저랑 1년 넘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였고 계속해서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객관식 다 맞았고 서술형에서 몇 점 마이너스가 된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점대였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80점대로 점수가 놀랍게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죠. 특히 그전에는 문법 문제를 거의 다 찍어서 풀었다면 이번에는 직접 문법을 풀어서 다 맞을 수 있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장한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도 이전에 비해서 중간고사 때 비해서 다 점수가 오르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출제 어떻게 되었는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1번과 2번 지문은 교과서 지문이었고요. 선지도 우리말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이해만 충분히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문항입니다. 실제로 연습한 문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전후에 배치되어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후에 배치되어 있는 문장과 전의 문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풀지는 않았더라도 잘 맞출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제, 제목 항상 대비해서 전 지문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원근법에 관련된 지문이었죠. 가장 핵심 소재, 3차원적인 깊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원근법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지문이었고요. 단어 지금 똑같이 사용된 거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ocial feedback, 그 다음에 smiling. 모든 핵심 소재 동일한 어휘 표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전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워크북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더 어렵게 연습을 합니다. 빈칸을 뚫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채우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채울 수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다만 선생님께서 어휘를 동의어로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부족, 결핍이라는 단어의 lack이라는 단어는 insufficient라는 단어로 바꾸셨다든지 아니면 취약한이라는 의미에서 susceptible이라는 단어를 vulnerable이라는 동의어로 바꾸셨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의미의 동의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어휘 실력이 조금 필요하시긴 해요. 자, 여기도 지금 어휘 문제예요.
요게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수업용 자료인데 해당 지문에서 어휘로 출제될 만한 여지가 있는 지문이다 하면 핵심 어휘에다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과 거의 일치하게 출제가 되었죠. 정답에 해당하는 distort는 원래 distribute라는 단어가 있던 자리인데 얘는 전혀 다른 어휘예요. 얘는 분배하다, 왜곡하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잘 풀었죠. 그리고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는 한강고등학교만의 약간 스타일이 있어요. 전체 문장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틀린 어법을 고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 밑줄이 쳐 있는 것보다 좀 더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 다 보이시죠? 똑같은 유형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똑같은 부분에 밑줄을 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법 문제 유형이죠. 단어에 밑줄이 쳐 있는 부분인데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법 포인트로 나올 만한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실제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 정답에 해당되는 부분도 와신지 대신지 구분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네, 요것도 어법 문제입니다. 열심히 연습했었던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주제예요. 실제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함축 의미거든요. 근데 항상 함축 의미는 제가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주제일 수 있다. 그래서 주제를 떠올려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화하고 이제 거북이가 진화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거북이의 진화가 현대의 인공 조명에 의해서 방해를 받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잘 풀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얘를 this root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실제로 수업하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필기를 해줬던 부분이고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빈칸이에요. 빈칸. 수업용 자료에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렇게 네모칸으로 표시해서 잘 공부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부분에서 빈칸이 출제가 되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빈칸에 출제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유사한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강고등학교 빈칸 유형은 하나만 빈칸이 뚫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A와 B 두 군데의 빈칸이 뚫리는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는 지금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빈칸으로 연습을 똑같은 부분에 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빈칸은 우리가 빈칸 유형으로 연습하지는 않았지만 어휘 문제로 연습을 여러 번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했다면 잘 풀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군데 빈칸이 뚫렸는데 한 군데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빈칸,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휘 문제를 이렇게 연습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문항이에요. 순서문항 같은 경우는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았어. 살짝 비껴나가서 우리가 연습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시작되는 그 위치는 거의 동일을 하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는 데는 똑같이 연습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파악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어려움 없었을 거고요. 요거는 이 두 가지 지문은 지금 거의 동일하게 완전히 똑같이 연습을 했고 이제 제시문을 어디까지 이제 제시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문의 시작점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제시문 다음에 나오는 지문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똑같은 부분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부 변형이 됐어요. 지금 금융시장이 이 농업 시대에서 농경 사회에서 수확물을 관리하는 것을 조금 더 정교한 방식으로 해주는 게 금융시장의 역할이다라는 이 문장이 삽입문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변경하셨어요. 선생님이 변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위치로 정확하게 연습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자, 요약문. 근데 요약문도 여러분
주제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를 잘 공부했다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었고요. 지금 실제로 똑같은 유형의 요약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약문으로 연습을 했지만 지금 주제 부분을 보시면 원래 정답이 diverse perspective하고 objectivity,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이 객관성을 강화시킨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주제 그대로 똑같이 공부를 했죠. 객관성을 강화시키면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제, 요지 같은 유형은 아니더라도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풀 수 있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약문이지만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을 작성하는 거였어요. 해당 지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문으로 배열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해석을 제공을 해주셨고요. 아무리 해석이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문장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조금 풀기 어려운 유형이기는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광고 서술형 중에 한 문항은 꼭 어법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법 문제 출제가 되었고 틀린 부분을 3군데 찾아서 작성하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 똑같이 선생님 문제로 출제하신 포인트와 연습한 포인트가 일치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번에 살짝 또 변형이 됐는데 지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배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배열하는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었지만 2군데 빈칸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는 직접 주요 문장이기 때문에 배열을 하는 연습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은 연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문 내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뭐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 3군데까지도 확장을 해서 좀 대비를 해주면 아이들이 전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광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출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감학원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훈련 과정과 연습을 통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이제 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께서도 한광고등학교 시험을 잘 보고 싶다면 대감학원에 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대감학원 예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